캘리포니아주의 한 주택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지역까지 크게 흔들리면서 수십 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셧다운 기간 동안 항공관제 인력 부족으로 주요 공항에 적용했던 항공편 감축 명령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역대 최대치인 8,200만 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극심한 교통 혼잡과 정체도 예상됐습니다. 최근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을 사칭해 납치와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티켓 소지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비자 심사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마약 유입 차단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쏠립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카리브 해상의 함정 10여 척과 병력 12,000여 명 배치를 명령하며 베네수엘라 공습 가능성을 시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I sort of made up my mind. I mean, I can't tell you what it would be, but I sort of made up. 그러나 이틀 만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We may be having some discussions with Maduro, and we'll see how that turns out.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는 9월 이후 지금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 20여 척을 격침했습니다. 사망자만 80명이 넘습니다. 특히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마약 테러 정권으로 규정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테러 조직의 수장으로 지목한 것도 베네수엘라 본토 타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군사적 압박을 끌어올리던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에서 군사적 억지력과 외교 카드를 동시에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 맞서겠다며 군 동원령을 내렸던 마두로 대통령은 연일 국제사회에 평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Paren la mano enloquecida de quien ordena bombardear, matar y llevar una guerra a Sudamérica, al Caribe. Detengan la guerra. No a la guerra. 이런 가운데 마두로 정권이 축출되더라도 또 다른 군부나 독재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미국의 개입이 베네수엘라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치노힐스의 한 주택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인근 지역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45분쯤 시에라 비스타 드라이브 4222번지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인근 주택 16가구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은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다며 순간 정적이 흐른 뒤 사방에서 자동차 경보와 비명이 쏟아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When our fire personnel arrived, we found substantial damage to the house where the incident was reported and damage to surrounding homes. There were 4 patients that we treated and had transported to an area hospital. From our understanding, there were 4 additional people that sustained injuries and self-transported prior to our arrival. 부상자들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주택 안에서 가스 누출이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텍사스주의 한 폐쇄된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화재로 냉각탑 5개가 전소됐습니다. 텍사스시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2시 30분쯤 146번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PH 로빈스 발전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거세지면서 200피트의 높이에 달하는 불기둥이 솟구쳤고 인근 갤버스턴과 베이타운 지역에서도 화재 연기가 관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지역 9개 이상의 소방서가 동원돼 15시간의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화재가 진압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강풍까지 겹쳐 대기질 오염이 우려되자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감축됐던 주요 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다시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오늘 오전 6시부로 지난 7일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항공관제 인력 부족으로 40개 주요 공항에 적용했던 항공편 감축 명령을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며칠간 관제 인력 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주말 동안 항공편 취소 건수가 긴급명령 발효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항공 데이터 분석 업체 시리움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결항률은 0.25%, 정시 출발률은 91%로 집계됐으며 전체 항공편의 1% 미만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항공 운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올해 이동 인구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160만 명 증가한 8,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7,300만 명이 자동차 여행객으로 예상됐으며 국내선 이용 여행객은 6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플로리다주가 가장 인기 여행지로 꼽혔으며 올해 여행객이 작년보다 약 2.6% 늘어난 465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 측은 연휴 기간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오전 11시 이전에 출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전날인 수요일과 화요일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달 1일 오후 8시 이후부터는 정체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이번 주에도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사이 아열대 수증기가 띠처럼 이동하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이른바 대기해강 현상으로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최대 11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Bad. It gets really bad. This whole street completely blocked with mud. A car turned sideways from the mud, blocking it. The road down below blocked. 특히 몬트레이 카운티에서 급류에 휩쓸린 7살 여아와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던 아버지가 숨지는 등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사고 수습과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선 가운데 내일 저녁까지 최대 1.5인치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사칭한 납치와 폭행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최근 미 전역에서 범죄자들이 IS 로고가 표시된 자켓을 입고 자신을 이민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납치, 심지어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사건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피해가 보고된 지역은 뉴욕과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입니다. 당국은 이러한 사칭 범죄로 인해 합법적인 법 집행 활동이 어려워지고 연방 요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 경찰서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 연방 요원은 배지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특히 체포 등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상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과 절대로 단둘이 이동하지 말고 돈이나 개인정보를 주고받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해외 관람객 증가에 대비한 비자 신속심사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월드컵 티켓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FIFA 우선 예약 시스템, 이른바 FIFA 패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대기 시간이 긴 사람들은 우선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월드컵 티켓은 비자가 아니며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시스템은 신속한 비자 예약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 세계 영사 인력 400명 이상을 추가 배치했으며 티켓 소지자들에게는 가능한 빨리 비자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Deployed over 400 additional consular officers around the world to deal with that, in some cases doubling the size of the consular presence in our embassies in certain countries. And the good news now is that about 80% of the world you can get an appointment within 60 days. It used to take, half a year or longer, and now sometimes it took, now you can get in less than 2 months, where in places it took over a year. And now you can get in less than 2 months. So 한편 2026년 월드컵은 내년 6월과 7월 사이 미국 11개 도시에서 열리며 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하고 78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티켓은 600만 장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시청에서 한인 2세 청소년들을 위한 차세대 리더십 포럼이 열렸습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은 지난 15일 한인 2세 청소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스텝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스티브 강 LA시 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과 박주은 KAGC 프로그램 디렉터, 에밀 맥 전 LA시 소방국 부국장, 그리고 앤드류 김 한인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한인 2세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사회 참여,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Is they have to be very proud of who they are themselves. They have to be comfortable with their identity, who they are individually, because we're not all the same. And that's what makes us so strong, is that we're not all the same. We bring very different talents and skills to our community. And so being able to be comfortable with who they are, their Korean identity, and being proud of that and using that as a strength is something that's going to be very good for these young people. 청소년들은 직접 연사들의 경험을 들으며 진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Today at the forum, I learned that it's important for Korean Americans to stand up for ourselves, and that's something that I want to take away into my daily life. In school, it's a very diverse population, and it's an ever-evolving world where I have to learn to adapt. But I feel like that my culture has really kept me grounded, and that's something that I want to stay true to. So I think as I learned about civic engagement and being actively taking responsibility in my communities, I really want to use my culture to do that. 화랑청소년재단 측은 앞으로도 2세 청소년들이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무기 등을 지원하는 데 이용되는 폴란드의 철로 2곳이 파괴된 채 발견됐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유례없는 파괴 공작이라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데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철로 위 기차가 멈춰 서 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전 바르샤바와 우크라이나 인접 국경 도시 루블린에 있는 철로가 폭파된 채 발견됐습니다. Usłyszałem strasznie potężny wybuch. Zadrżało całym budynkiem, szybami, nawet tam szklanki, nie szklanki, co wszystko jest tam. 발견 당시 열차엔 승객 2명과 승무원 등이 탑승해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폭파된 철로는 루블린 인근 푸아비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현장을 둘러본 뒤 폴란드의 안보와 시민을 겨냥한 유례없는 파괴 공작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Niestety wątpliwości, że mamy do czynienia z aktem dywersji. Na szczęście nie doszło do tragedii, ale sprawa jest bardzo poważna na miejscu. 손상된 철로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무기와 원조 물자를 실어 나르던 통로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달에도 러시아를 위해 파괴 공작을 계획한 혐의로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이 러시아 하바롭스크 인근에서 북한이 제공한 무기와 탄약을 실어 나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폭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올 가을 미국 대학에 새로 등록한 해외 유학생 수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심사 강화와 여행 제한 조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교육원은 현지 시간 17일 미국 대학 825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학기 미국 대학에 신규 등록한 해외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25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신규 외국인 유학생 감소를 밝힌 가운데 이들 학교는 그 이후로 96%가 비자 취득 관련 우려를, 68%가 여행 제한 등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미 대학가에서 반유대주의와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청자의 SNS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일시적으로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 앞, 사형 선고 소식에 환호하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지난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각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자국에서 열린 골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건데요. 다카 법원은 하시나 전 총리가 학생 시위 강경 진압을 명령해 유엔 추산 최대 1,400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행위 방치 등 3가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시나 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현재 인도에서 도피 중인데요. 이번 판결로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인도 정부의 그의 송환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현대차가 이달부터 2034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상표를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차 로고를 포함한 차량 및 부품 관련 상표가 포함돼 있어 러시아 내에서 자동차와 다양한 부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다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는 2023년 12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내 지분 100%를 현지 업체 아트파이넌스에 입각하며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당시의 자세한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대차가 2년 내 공장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이면 공장 매각 2년이 되는 만큼 재매입 가능 여부가 가려지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보석 도난 사건에 이어 벨기에 출신 틱토커 2명이 직접 그린 그림을 모나리자 근처 벽면에 몰래 걸어 보안 허점 논란이 일었던 루브르 박물관이 이번에는 건물 안전 문제로 전시실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박물관은 전시실 자체가 아닌 직원 사무실이 위치한 2층 바닥 구조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진단조사에서 1930년대에 이루어진 보강 개조 공사의 영향으로 2층 바닥을 지탱하는 들보가 약해졌다는 경고가 나오자 박물관 측은 2층 사무실 접근을 즉시 차단하고 직원 65명을 3일 안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루브르 측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곧바로 추가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그동안 캄파나 갤러리는 예비 조치로 폐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메디케어. 너무 많은 보험사, 너무 많은 플랜들. 매년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우시죠? 오랜 경험의 MJ보험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약값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메디케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MJ보험 323-272-3388.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기분 좋은 혜택이 있는 그런 플랜이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이해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로 바로 해결해주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클레버 케어와 함께 두 가지 모두를 누리세요.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 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문의 213-285-7934.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했습니다. 오후에는 아랍에미리트와의 정상회담을 이어갑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첫 방문국으로 UAE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영공에서부터 UAE는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를 4대의 전투기로 호위했고 아부다비 왕립공항에서의 환영 행사와 도로 곳곳을 장식한 태극기로 국빈 대우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 진출 기업인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UAE 시장 개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중동 아랍 쪽에서도 아랍에미리트는 우리의 일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제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방 둘째 날엔 국빈 방문에 맞춰 UAE가 준비한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MOU 서명식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셋째 날엔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으로 이 대통령은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UAE 순방을 마친 뒤엔 이집트로 무대를 옮겨 한 이집트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세 번째 방문국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찾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번 회의 의제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공정한 미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의 역할도 강조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순방 일정으로는 한국 정쟁 당시 15,000명을 파병해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UAE를 시작으로 4개국 순방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방산과 에너지, 바이오 등 이른바 K-세일즈를 적극 지원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아부다비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 당국이 북한의 오물풍선 격추를 위해 대공포를 실전 배치하고 북한 지역 내 원점 타격 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빌미를 만들기 위한 건데 이러한 시도는 다행히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 이행하지 않았다는 합참이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렬히 비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곧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낼 걸로 예상되던 그날 밤, 육군 최전방 부대에 있던 대공포가 갑자기 전진 배치됩니다. 비상계엄 16일 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북한이 풍선을 살포하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합참 지휘 통제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곤 오물풍선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 1군단과 3군단이 즉각 30mm 대공포인 비호 등의 발사각을 높여
고각 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의 만류로 실제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열흘 뒤인 11월 28일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자 김용현 전 장관은 또 한 번 합참에 격추를 지시했지만 이번에도 실행까진 가진 않았습니다. 앞서 합참이 작년 9월에 오물풍선을 띄우는 북한 내 원점을 타격하는 작전 계획도 마련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김용현 당시 장관의 지시였습니다. 김 장관이 이후 원점 타격을 계속 종용했는데 합참은 그때마다 NSC나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핑계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합참이 따르지 않자 김 전 장관은 육사 후배인 이승호 당시 본부장을 따로 불러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만 하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고까지 압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승호 전 본부장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려는 것 같아 이때부터 김 전 장관 지시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풍선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입니다. 11월 28일 이후 북한은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닷새 뒤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매매가 매년 늘고 있는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거래들인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올해 초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고급 단독주택이 125억 원에 팔렸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이 주택을 사들인 사람은 30대 중국인 A씨. 한국에서 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한데 대출 한 푼 받지 않았고 자금 출처를 밝히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해외에서 번 돈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불법으로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했더니 이 같은 위법 의심 거래가 210건 적발됐습니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39건, 편법 증여 57건,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거래 162건 등입니다. 임대업을 할 수 없는 방문 취업 비자로 들어와 불법으로 월세 등을 받아온 사례도 5건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는 지난 2022년부터 연평균 26%씩 늘어나 지난해에는 7천 건이 넘었습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대출 규제와 과세를 적용받지만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자금은 추적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들의 불법 거래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제재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군사 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올해만 벌써 북한군이 10여 차례나 넘어올 정도로 경계선이 흐릿해졌고 이 때문에 혹시나 모를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차원인데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북한군 20여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 이후 돌아갔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다 침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군 당국이 올해 포착한 것만 10여 차례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자칫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며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 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 분계선에 500m 간격으로 콘크리트 기둥 1292개를 설치했지만 이후 제대로 보수하지 못해 지금은 200여 개만 식별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일부 흐릿해진 경계선을 명확히 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나아가 시급한 군사 부문부터
남북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논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고, 통일부는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북측이 적극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군사회담은 지난 2018년 10월을 끝으로 7년간 열리지 않고 있고, 북한은 2023년 적대적 두국가 방침을 공표한 뒤엔 아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간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한국을 군사분계선의 근거인 정전협정 당사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국방부는 남북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만큼 유엔군 사령부 채널을 통해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 894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우리 정말 AI 테크놀로지와 많이 발달이 된 2025년도를 지나면서 2026년도를 가면서 아주 많이 새롭게 신기한 것들을 체험하고 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것들은 우리 AI generated 된 transportation system, 특별하게는 배달, 음식 딜리버리도 우리 코코도 있고 other ways of transportation 기계들이 운전하고 있고, 또 많이 캘리포니아 길에서 보고 있는 웨이모 같은 차, selfless driver,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없는 그냥 운전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특이한 사람이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면서 교통사고도 많아졌고 보험도 스페셜티 보험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중요하게 이런 것들과 사고가 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질문들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let's say is driverless 차.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나를 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상황에서 모든 캘리포니아의 mode of transportation은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It's by law.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찍으셔야 돼요. 차가 사고 나면은 먼저는 특별히 이는 기계는 차에 나올 수 있다면은 나와서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찍어야 되고, 위에 있는 도움을 보면은 거기에 VIN number 아니면은 model number가 나와요. 앞에 가서도 플레이트 넘버가 있든지 위에 윈도우에 창문에 VIN number 있으면 그거를 찍으셔야 됩니다. 너무 다쳐서 못 찍을 때는 911 불러서 곧바로 이거는 driverless, 운전사가 없는 차하고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description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폴리스가 나오고 폴리스가 직접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서 트리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대로는 이는 driverless 없는 차들은 혼자 it's self-automated. 그러니까 이 차가 혼자 멈춰서 자기가 혼자 스스로 클레임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혼자 클레임을 시작해서 오히려 이 차가 상대방 차 사진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는 피해자로서 그는 찬스를 리스크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차 사진을 찍고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찍고 가서 창문, 윈도우, 빈 넘버를 찍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런 기계들은 스페셜티 보험이 또 따로 나옵니다. 스페셜티 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보험보다 10배, 100배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기록을 잘 넘기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곧바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